오랜만에 비가 촉촉하게 옵니다. 비 양이 많지 않겠다 했는데 그래도 보슬보슬 좀 시간이 이제 많이 내리네요. 바람도 불지 않고 정말 이런 비가 단비인데요. 비 오는 날에도 한 번씩 나와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잎이 이렇게 굽죠. 저게 이제 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있는데 물이 이제 잎에 충분하지 않으면 꺾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 양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미리 물을 잠시 줬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흘러버리면 또 땅이 메말라 있으면 물이 흘러버리겠죠. 그러니까 미리 물을 조금 줘가지고 비가 잘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미리 물을 조금 줬습니다. 지금 이제 위주로 보는 거는 저기 조금 잎이 맨 아래 잎이 늙은 건가? 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밑에 저런 현상이 조금 있네요. 잎이 말라 들어가죠 이제 슬슬. 근데 굵기도 좋고요. 키도 지금 두더지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두더지가 파고 간 자리가 있죠. 두더지가 많아요. 산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전부 산입니다. 전부 산이에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많죠. 두더지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쫓으려고 위에 페트병을 저렇게 거꾸로 해놨는데 1m 50짜리 고추대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많이 박았는데 그래도 저게 높았었는데 거의 뭐 지금 숨고 있죠. 마늘이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숨었잖아요. 골도 넓죠. 풀을 감당하기 힘들어 가지고 제초제를 쳐버리면 끝입니다. 제초제 치면 작물한테 좋겠습니까? 그게 고엽제인데 두둑도 보세요. 깔아앉지 않죠. 이게 비료나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흙이 이제 산성화돼 버리면 깔아앉아 버립니다. 근데 이제 비료나 농약을 거의 지금 9년째 비료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지금 좋죠. 대신에 이제 저는 유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산성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바이오차라든지 뭐 석회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습니다. 유황을 많이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산성화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주 넣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넣습니다. 유황 많이 치시는 분들은 중화를 좀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제초제를 안 치고 예초기로 예초를 하거든요. 저는 뽑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풀이 많죠. 여기는 두 번 예초했습니다. 두 번 예초했고 이쪽에는 한 번만 예초했거든요. 한 번 예초했는데도 지금 4월 말인데 이렇습니다. 풀이 더 크죠. 풀이 자라는 게 풀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풀이 못 자라면 작물도 못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풀을 그렇게 너무 미워할 일도 아닙니다. 부지런을 떨어 가지고 깎아주면 되겠죠. 제초제 치면 다 들어갑니다. 비 오면 흘러가지고 30m까지 간다 하니까 유기농 인증받으러 가면 30m 이내에서 제초제를 친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 궁금해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거 검출할
검출해낼 자신 있냐? 자신 있대요. 3년 전에 친 농약 또 자신 있다는데 뭐. 일주일 만에 농약 사라진다는데요. 성분이 분해돼 가지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농장은 1m씩 다 뒤집었거든요. 흙을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봐야죠. 제가 친 적이 없으니까. 혹시 의심되면 불시에 와서 농약통 찾아보세요. 농약통 숨기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워낙 많습니다. 거의 농장 수준으로 농약 종이 딱 진열해 놓고 있거든요. 각 그 농가마다. 그걸 어떻게 옮겨요? 와서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다. 비료 찾아보세요. 갑자기 와가지고 찾아보시라고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숨겼다가 옮겼다가 하겠어요. 와보시면 돼요.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 대농이죠. 대농인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한 마늘밭을 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주변 분들이 그러고, 어떤 댓글에는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다 하니까 그걸 농사라고 짓고 있냐면서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영상에 욕을 태워가지로 해놨습니다. 혹시 또 와서 보시면 꼭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중학생 철든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 가서 배우세요. 가외비 내고 어렵습니다 이거. 요 이제 양파는 슬슬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세요. 60cm 짜리 그 길이 골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게 좋겠죠. 그리고 밭이죠, 밭. 밭양파입니다. 논양파 아닙니다. 마늘도 밭마늘이죠. 밭마늘은 좀 작습니다, 크기가. 논에는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자라겠죠, 아무래도. 근데 밭에는 수분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잘 안 자랍니다. 지금 이제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변화가 있는가 해서요. 주로 보는 게 지금 녹병이거든요. 홍산 마늘이기 때문에 녹병입니다. 녹병이 있나 없나 계속 보는 거죠. 그래 뭐 있으면은 유황을 더 쳐준다든지 칠 게 별로 없습니다. 유기농은 추비도 비료를 확 던져주고 이렇게 하죠. 비료를 안 주니까, 안 쓰니까 퇴비를 주는 수밖에 없죠. 이거 3년 된 퇴비입니다. 3년 된 퇴비, 적어도 1년, 2년 이상 된 퇴비를 줘야 됩니다. 줄 때는. 안 주면은 뭐 할 수 없고, 줄 경우에는 그래야 됩니다. 새로 나온 거, 올해 나온 걸 주면 바로 그 작물들이 병치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벌레들이 엄청 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애벌레도 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올해 나온 퇴비를 저쪽에 퇴비 재어놨죠. 720개하고 남은 게 쓰다 남은 게 한 800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그럼 저걸 몇 년 썩힙니다. 3년 정도. 지금 6, 7년 된 것도 있습니다. 퇴비차 만들려고 따로 쟁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개짜리 9개니까 720개하고 800개 넘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썩혀가지고 하면 벌레들이 안 꼬여요. 냄새도 안 납니다. 근데 새로 나온 거 주면 냄새 지독하고요. 벌레, 고자리 파리라든지 엄청나게 꼬입니다. 양파, 마늘, 잔파, 대파 병치레 엄청 합니다. 처음에 이거 주말농장 할 때는 파는 맵기 때문에 벌레가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늘었죠, 그 농사가. 굵기도 괜찮고 녹병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는 죽은 게 많아요. 겨울에 부직포를 안 덮어줬거든요. 덮기 귀찮아가지고 안 덮어줘 나니까 옆에 부분이 조금 죽었어요. 근데
그 종구도 그 조그만 것들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잘 자라네요. 균일하게 잘 돼 있죠. 보면 아무데나 이렇게 딱 봐도 균일하게 아직 쫑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쫑 올라올 때 쫑이 올라와도 뭐 칼륨제는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륨제하고 이 영양제. 칼륨제는 이제 그 퀵 MG라고 칼륨제가 그 유기농 자재가 있습니다. 칼륨제 구하기가 조금, 유기농은 줄 게 별로 없죠. 비료를 안 쓰니까. 비료를 쓰면 칼륨을 쉽게 구하는데 비료를 안 쓰니까. 그래, 아무튼 아직까지 녹병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늘하고 양파가 4월 5월이 제일 그 예민하고 4월 5월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12일 날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심었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쫑은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색깔 정말 좋죠. 검푸른색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 순양파 있죠. 순양파, 우리 그 씨 올라오는 씨방 생기는 양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암양파인데 그 저장성도 없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빨리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씨가 맺혀가지고 그 거기에서 씨가 나오거든요. 그 씨바닷가 하다가 모종 키우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해서 그 뽑아 먹어봤거든요. 뽑아서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제 요 꽃대 올라온 거 저기 또 하나 있네. 이런 거, 요런 거. 여기에서 이제 씨가 생깁니다. 이제 이거는 보라 양파인데 잘 부러져요. 아주 연해요. 그래, 이거, 아이고, 비가 오네. 예쁘죠? 와, 정말 예쁘네. 아이씨,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야? 이야, 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당도가, 제가 달다고 하면 웬만큼 달아가지고는 달다고 안 합니다. 엄청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거름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맛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질감이, 이게, 먹으면, 산산 조각이 납니다. 그냥 쑥 무너져요. 감자도 그렇죠. 유기농으로 키우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뽑다가 이게 툭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연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밥 먹었거든요. 뭐 정말 맛있습니다. 제법 커요, 이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달고요. 맛있습니다. 이거 잘만 키우면 되는데, 5월달을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흙은 밭에다. 이 흙 만드는데 9년 걸렸으니까, 밭에서 다 틉니다. 장만도 밭에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줄기도 파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 파 대용으로 씁니다. 지금 대파가 없어가지고. 대파 이제 심어놨잖아요. 요걸로 이제 파 대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연락을 막 벌써부터 막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답은 못 하고요. 왜냐하면 5월달에 폭삭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유기농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매일 들여다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봐나니까, 우리 가족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5월달에 그냥 다 망하는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대답도 못하고, 대봐야 합니다. 감자도 지금 미리 주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자도 캐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군뱅이한테 너무 많이 뺏겨요. 그래서 땅속 상황은 작년에는 좀 한 70% 정도 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먹은 감자가 이제 많이 없었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심었는데 많이 나올지는 캐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수분도 전분도 날리고 그늘에 말려야 되죠. 그 햇빛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 해봐야 알기 때문에 수량을 모릅니다. 마늘도 수량도 모르고요. 그래서 주문은 못 받습니다. 그 미리 지금 벌써 막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양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5월달을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마늘은 4월달 5월달이 피크거든요. 요때 다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양해를 바라고요. 유기농은 다 그럴걸요 아마. 이 정확하게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는 냉해도 많고 막 이래가 날씨도 작년에 겨울에 추웠고 막 이래나니까 상황이 다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고 늘 다릅니다. 특히 또 유기농은 또 어떤 벌레가 새로 입주해 갖고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방제는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주문은 안 받습니다. 괜히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 수량이 안 나오면 괜히 얼굴 붉혀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키우는 데만 최선을 다합니다.